그 라브라에서 오신 김문숙 님이세요. 그 원래는 이제 요리도 이렇게 연구하시고 또 이제 효소도 이제 너무 이렇게 오랫동안 많이 하셔서 제가 이제 뵙게 돼가지고 이렇게 특별히 강의를 청했는데 너무 오늘 준비를 잘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면 되겠습니다. 우선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가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질병의 원인 70%가 잘못된 식생활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는 환경과 또 나쁜 생활 습관 그리고 유전으로부터 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의 몸을 만든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의 먹거리들을 살펴보면 농약과 또 과다한 비료 사용 그리고 토양의 오염 등으로 인해서 안전한 먹거리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가공식품에도 보면은 거의 케미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에는 알게 모르게 독성이 쌓이고 있죠. 그런데 그렇지만 수십 년간 잘못된 식생활로 인해서 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났다 할지라도 건강한 식생활로 바꾸어 나가면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효소가 무슨 일을 하느냐? 그러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에 효소가 관여하고 있어요.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은 새로운 세포를 만들고 또 세포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시키고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몸 안의 자연 치유력을 높여줍니다. 말하자면 면역력이 높아지는 것이죠. 근데 또 효소를 만들기 위한 재료에는 야채와 과일이 있는데 야채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과일에는 감하고 귤 종류만 빼고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씨, 배씨, 망고씨에는 독성이 들어있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엑기스나 원액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엑기스나 원액에는 그 설탕과 재료가 섞여서 삼투압 작용에 의해서 빠져나온 그 즙을 말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설탕 성분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근데 효소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그 재료와 설탕이 섞여서 이렇게 밀봉하지 않은 상태, 공기가 통하는 상태에서 재료 자체에 있는 그 천연 효모균과 공기 중에 있는 효모균이 만나서 섞여져 갖고 발효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약을 사용하기 때문에 재료 자체 천연 효모균이 거의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인위적으로 여기 있는 그 EM을 첨가해서 빠른 시간 안에 발효가 되고 또 맛도 더 좋은 효소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설탕이 발효 과정을 통해서 과당으로 변하면서 비타민, 포도당, 미네랄, 비타민 B군, 핵산이 풍부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스를 만들 때나 요리를 하실 때 설탕 대용으로 다 사용하시고 또 물을 4~5배 타서 음료수로 마시면 체내 부족한 효소가 우리가 뭐가 부족한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늘 마시면은 체내 부족한 그 효소를 보충하면서 더욱더 건강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은 이렇게 과일 효소를 준비해 왔는데요. 이 병에 만들 때 1,500g이 들어가요. 딱. 그래가지고 설탕하고 과일하고 1:1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 과일이 저는 이제 집안에 있던 몇 가지를 섞었는데 3가지 이상 섞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없애신 다음에 설탕을 처음에는 한 반 정도를 이렇게 섞어주고요. 근데 표면에 고루 설탕이 묻히게 이걸 잘 섞어줍니다. 만드는 방법이 너무 간단해요. 이렇게 잘 버무린 다음에 표면에 골고루 설탕이 묻혀지게 버무린 다음에 지금 그 안에 든 과일은 어떤 종류, 어떤 종류? 이 안에 든 과일은 지금 제가
사과하고 포도하고 그리고 토마토하고 바나나를 준비했어요. 이 토마토는 저희 집에서 재배한 것입니다. 너무 맛있어요. 토마토. 그리고 뭐 이탈리안 토마토 이런 건 넣어도 괜찮습니다. 아니 상관없어요. 먹는 체리 토마토 이런 것도요? 아 예예. 다 가능해요. 과일 어떤 종류든지. 이제 여기다가 이제 넣으시면서 양은 어떻게 조절해요? 양은 이제 적당하게 조정하세요. 4가지라면 4가지가 이제 저기 뭐야 4분의 1씩 들어가게 하는데 아니 뭐 여기 무슨 병에 병에 어느 정도로 채우고 난 다음에 1,500g이 들어가요. 이 과일이요? 예예. 과일이 1,500g이 들어가니까 설탕도 1,500g. 그리고 거기 준비하셔서 꽉 하는데, 채우려면 예, 근데 과일은 비슷한 비율을 준비하시는데, 저기 베리 종류는 네. 한 20% 정도만 넣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체에 과일 설탕이요? 전체에 아니 그 과일의 비율을 비율을 예, 다른 과일하고 섞을 때? 산 열매들은 좀 적게 넣으시면 돼요. 예, 그리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면서 돼지 종류. 넣어주면서 여기는 설탕을 또 여기다 또 베리 같은 거 섞어도 괜찮습니다. 원래 상관없어요. 가지수가 많아도 상관없는데요. 네. 주로 저는 4-5가지 섞었어요. 네. 버무리고 넣고 한 개. 네, 버무리고 넣고 하면서 이거가 설탕이- 몇 g을 먼저 알아요. 설탕이 올라갈수록 양을 많이 넣어서 맨 나중에는 두껍게 덮여. 아니 누가 물 건너 건게 달랬는데요? 누가 물 건너 건게 달래. 그러니까 설탕 매절을 먼저 과일 매절하고 해놓은 다음에 예. 그거에 따라서 그냥 막 부어주는 거예요. 네. 부어 넣는데 이제 맨 나중에는 설탕으로 두껍게 덮어줘요. 꼭 하얀 설탕이어야 돼요. 저는 하얀 설탕만 사용했어요. 그 저기 시중에 나와 있는 그 흑설탕은 되게 물들인 거기 때문에 예. 황설탕도 안 진짜를 좋은 거예요? 진짜를 제가 확인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진짜 흑설탕은 너무 비싸요. 네, 오키나와 뭐 흑설탕 이런 걸 제가 근데 하얀 설탕에 사람들이 당한테 들면 안 좋다고 그래서 먹지 말라고. 아니 이 설탕이 발효 과정을 통해서 과당으로 변하면서 몸에 좋은 그 비타민, 포도당, 미네랄, 비타민 B 등 당분은 핵산이 좋아요. 풍부해지기 때문에 그냥 찍어 먹는 거하고 다르죠. 저기 그냥 그러면 설탕이 아니라 그 당 종류를 넣으면 되는 거예요? 꼭 하얀 설탕을 넣는 거예요. 그냥 설탕으로 오늘 흰 설탕으로만 해야 돼요. 그래 효소가 좋아지면. 그러니까 몸에 안 좋은 흰 설탕이요. 발효 과정을 통하면서 몸에 좋은 당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과당으로 변하면서 전부 몸에 좋은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근데 이렇게 이제 하셔갖고 한 3일 동안은 처음에는 꿀 같은 점성이 생겨요. 끈적끈적하게. 네. 네, 그러다가 이제 여름철에는 한 2-3일 지나면서부터 발효가 시작되는데요. 기포가 이제 생기면서 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뜨면서요. 맑은 액체가 만들어져요. 예, 예, 예. 근데 저는 저기 만든 지 첫 번째 뒤집어 줄 때 EM 이거를 소주잔으로 한 잔 부어줘요. 이거를. 네. 며칠에 있다가요? 하루 뒤에. 하루. 만든 지 하루 뒤에. 예. 그 하루 뒤에만, 하루 지난 후에만 해야 돼요? 예, 바로 뭐 이틀, 3일 지나서 안 돼요? 아니야 하루 지난 뒤에 바로 하루 좋아요. 지나서. 예. 왜냐면 발효를 빨리 시키는데 도움이 되니까. 소주잔으로 하나? 하루 지난다. 백설탕은 정제를 했기 때문에 무균이에요. 그래서 백설탕 쓰시면 좋고요. 황설탕을 만들어 놓으면 액체 자체의 그 황색 때문에 색깔도 곱지 않고요.
또 진짜배기 항설탕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이걸 준비를 그래서 하네요. 흰설탕을 다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면 한 컵으로 덮으셔도 되고 저는 이게 편해서 그냥 이게 공기가 안 통하잖아, 종이도. 통해요. 통해요? 네. 페퍼타올. 네, 그렇죠. 통하죠. 그냥 플라스틱으로 꽉 담궈놓은 게 안 되죠, 안 담궈놓은 되죠. 거 공기가 통해야 돼요. 그래서 어. 공기 중에는 그래서 손을 불편하구나. 유연하고. 난 하자마자 아니, 매실은 다르지, 매실은.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발효가 되면서 이거는 언제 했냐면은 11월 11일 날 했어요. 거의 발효가 끝나가고 있어요. 이제 기포 활동이 거의 이제 얼마 정도 놔둬요? 며칠이요? 여름에는 한 6, 7일이면 발효가 끝나는데 네. 겨울철에는 시간이 더 걸리는데 이 발효하는 장소의 온도에 따라 틀려요. 조금씩. 그냥 날씨가 좀 겨울철에는 한 따뜻하면 10일 정도는 잡아야 돼, 겨울은. 그렇죠. 아니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그 발효되는 거 보시면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이 과일 피스 자체는 뜨고 예. 물은 아래로 내려가고 예, 그래서 맑은 액체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발효가 끝나면은 발효가 다 이거를 되는 이제 그 뭐지 체에다가 걸러갖고 그 액은 이제 병에다 넣어서 냉장고에다 넣어두시고 이거는, 이런 거는 뭐예요? 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거의 버리는 게 없어요. 제가요 이게 이제 선인장이거든요. 큰 저희 마당에 있는 선인장 잘라서 아까 보니까 나왔는데 선인장 높아요 같아. 선인장. 뭐 이렇게 동그란 거? 예, 선인장이고 이건 미나리고 이거는 미나리예요? 이게 큰 아, 호박이잖아요. 돈나물이죠. 그걸로 만들었는데 이 선인장은 이 건더기를 장아찌로 만들었어요. 제가 저기 고추장에다 박아갖고 그리고 그래가지고 바로 이렇게 묻혀서 잡고. 예. 아니 근데 처음에 이거를 건져갖고선 그 건더기를 바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또 다시 병에다 건더기만 넣어요. 네. 이게 섞어줘요. 그럼 한 3일 동안 그게 또 그 자체에서 발효가 돼요. 어, 그럼 국물이 또 나오거든요. 섞어줘요. 아니 그냥 그거 자체를 이렇게 좀 이렇게 뒤적거려주면 뒤적거려주면. 네. 그 자체에서 또 발효가 돼서 또 물이 나와요. 그럼 그 물 또 같이 사용하시면 되고 건더기는 따로 담아서 네, 건져서. 건더기는 뭐 이런 야채 종류 같은 경우는 밭에 퇴비 만들어도 되고 그냥 흙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셔도 되는데 이런 이렇게 장아찌가 할 수 있는 거는 장아찌. 예, 장아찌 할 수 있는 건 장아찌하고 이 호박은 잼을 만들 수 있어요. 이건 호박이에요? 네, 호박은 잼을 만들 수 있고 또 이것도 장아찌 만들 수 그게 있어요. 무슨 호박이에요? 단호박이에요? 늙은 호박이에요? 늙은 호박. 단호박도 할 수 있어요? 단호박은 안 해봤어요. 제가. 근데 할 수 있을 거예요. 당분이 많아서 해볼까요? 저기 그냥 아니 다 늙은 되니까 호박. 모든 재료가 다 되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야채는 한 15, 16가지 이렇게 해봤는데 봄에는 많이 나오잖아요. 뭐 질겨미, 민들레. 저희가 알고 그런 걸 싶은 했는데. 거는 어느 야채와 어느 거가 배합이 될 수 있나를 알고 싶은 거예요. 과일도 어느 과일과 어느 과일이 이게 잘 아니 배합을 과일은 해서 제가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맛만 조금씩 틀릴 뿐이지 다 잘 돼요. 섞어도 상관은 없는 예, 거다 예. 이거죠. 감하고 사용한 오렌지만 감하고 빼고. 오렌지 종류만 사용. 빼고. 예. 어느 거하고 혼합은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야채는 이제 봄 같은데 쑥도 나오고 뭐 제철 냉이도 과일, 예, 제철 이런 야채로. 거다 해갖고 한 여러 가지 섞어갖고서 담그시면은 그거 진짜 약이 되는 거죠. 네. 발효가 되는. 야채. 예. 그럼 뭐 흔히 볼 수 있는 질경이 이런 것도 다 얼마나 약효 성분이 많아요. 응? 민들레도 항암 재료고. 예. 그 야채 발효는 그거 물은 야채 뭐에다 써 먹어요? 야채 무칠 때 먹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야채 무칠 때 끓일 드셔도 때는 하는 되는데 거예요. 그냥 음료로 마시면 음료로 좋아요. 마시는 예. 거는 좋죠. 그럼 다 되셨나요? 예, 또 질문. 그 질문 이제 봤는데 그 선인장 예. 그는 어떤 선인장이에요? 이거 손바닥 흔히 말하는 손바닥 선인장이라고 하는데 그 노팔 선인장. 뭐 이렇게 어디 이 넓적한 거. 그 빨무스 마켓 같은데 뭐 예, 동그란 건데 멕시칸 잘라놓고 마켓에 팔잖아요. 예, 그거예요. 그걸 볶아서 근데 먹는다고 그래요. 이게 얼마나 이게 너무너무 제가 잠깐 적어왔는데요. 간 기능 강화, 췌장 기능 강화, 혈당 강화, 또 당뇨에 탁월하고 그리고 간과 혈액 세포에 있는 독소를 해독해요. 그리고 그러면- 콜레스테롤 떨어져요. 그러면요 선생님 만드는 법은 똑같은 거죠? 네, 그 똑같아요. 선인장도? 선인장을 뭐 껍데기를 까실까요? 뭐 가시만 가시만 칼로 띄는데? 이렇게 띄어갖고 그냥 이렇게 깍둑깍둑 썰어가지고 네, 이렇게 저는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썰었는데 그럼 알로베라도 할수 이렇게 해도 있어요? 돼요? 알로에베라 알로에. 네. 알로에베라도 저도 해봤어요. 근데 그것도 돼요. 네.
알로에는 좋지. 예, 알로에도 좋을 거 돼요. 아니야. 예, 근데 알로에는 그냥 그 젤을 생으로 먹어도 좋거든요. 네. 이건 그대로 먹기 좀 그래요. 죄송한데요. 네. 아까 선생님이 여기 그 양이 얼마 g이라고 해서 1,500g. 1,500g. 1,500g이면 딱 그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설탕도 1,500g. 예, 똑같이. 예. 제가 이렇게 1대1 아닌 비율도 또 해봤어요. 근데 맛이 너무 안 돼. 안 돼요. 근데 거기서 즙이 많이 나오는 거는 설탕을 뭐 더 넣거나 그러지 아니요, 않아요? 아니요. 그냥 예, 딱 1대1만 1대1만 하는데. 하시면 돼요. 그래갖고 여름에 이렇게 여름이건 겨울이건 음료수를 마시시면은 좀 살 필요가 없어요. 시중에서 정말. 그럼 그냥 그거는 뭐 물을 넣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냥 그냥 즙이 설탕에다가 나오면, 예. 지어서. 그냥 완전 설탕. 근데 이 미나리 같은 설탕 경우에는 기관지하고 폐 약하신 분들한테는 폐 기능을 강화하니까 네. 좋고. 미나리. 예. 그래서 좀 그리고 이 호박 같은 경우에는 여성 질환에 기관지하고 좋고 폐. 또 부기를 빼주잖아요 몸에. 그래서 네. 좋고. 뭐 좋은 내가 거. 먹어야지. 발효가 다 끝난 다음에는 네. 이제 옛날에 하실 때 뭐 오래되면 식초가 되고 예, 제가 그랬었는데 어떻게 발효가 하겠어? 끝난지 모르고 그냥 마냥 내버려 두잖아요. 네. 그러면 초가 돼버려요. 식초가 식초. 돼버려요. 그럼 식초로 또 사용하셔도 되는데 저거를 걸러서 냉장고에 넣지 못하고 그냥 놔두고 계속 잊어버려서 그러니까 발효가 끝난 그러니까 보통 예를 들면 며칠 정도 발효가 끝난 다음에 네. 냉장고로 보내는 기간이 어느 정도? 아니 이제 이 기포 활동이 딱 멈추면 발효가 끝난 건데요. 그거는 여름철에는 모르겠어요. 되게 아니 이렇게 보면은 설탕이 여름철에는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요. 날씨가 따뜻하니까 기포 활동이 확 활발해갖고 네. 그래서 이제 딱 멈추면은 이제 그 기포 활동이 더 이상 생기지 않잖아요. 근데 겨울철에는 기포가 아주 이렇게 찰짝하게 이렇게 나요. 그래서 끝나는지 어쨌든 거품이 예, 나고. 예, 예. 그럼 저건 아직 안 된 거예요? 네, 요건 또 한 2, 3일 있으면 끝나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거품 거로 자체가 판단하면 돼요. 예. 없어지는 거. 거품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대가 한 10일 예, 겨울철에는 한 10일 10일 정도 재료 정도 자체가 거품. 뜨고 밑에 물이 맞게 생기고. 근데 이제 그걸 넘쳐서 1개월이 넘어지면 이제 아니 여름 같은 돼요. 경우에는 그걸 놔둬서 며칠만 지나도 식초가 되는 거예요? 식초 냄새 나더라고요. 그게 화가 싶네. 예, 그럼 또 과일 식초 지금 너무 맛있죠. 그것도 그것도 식초 그럼 발효가 끝난 다음에 장기 보관을 하려면 발효가 끝난 다음에 장기 냉장고에다가 보관을 하려면은 냉장고에 바로 넣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가 한국 날씨하고 틀리잖아요. 그렇죠. 낮에는 여름 날씨고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렇게 야채를 막 여러 가지 해서 약으로 만들 때는 숙성을 시켜요. 그러니까 땅을 거의 파서 속에다가 이제 온도 변화가 없는 데서 숙성을 시키는데 여기서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온도 변화가 하도 심해서. 그럼 많이 못 만들어. 냉장고에. 그렇죠. 그러면 식초는 그냥 내비를 둬가지고 이제 따라 놔서 바깥에 놔둬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식초는 바깥에 발효가 놔두면 넘어가니까. 발효가 또 더 개세가 되는 예, 돼요. 그러면 그러면서 식초는 괜찮은 거예요? 상하는 그럼요. 거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 너무 맛있는 식초가 돼요. 그리고 사과식초 좋겠네. 사과만 그냥 하고 그냥 내비를 두고 1개월 동안. 그런데 만드는 방법이 너무 간단하고 그러네요. 몸에는 너무 좋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도 않아요. 이 언니가 매실을 했는데 예. 곰팡이도 되고 이게 잘 안 이게 그럼 이걸 뒤집어 주는 걸 잘 안 하셨나 보다. 안 뒤집어져. 한 번도 안 뒤집어.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 모르면 안 돼. 한 3일 정도 아주 밑에까지 뒤집어 줘요. 이것도 그래요? 예. 3일마다 한 돼서. 번씩 매 아니 매일 3일 동안 뒤집어 줘야 매일 돼요. 3일 예. 동안. 밑에까지 나무 주걱 같은 걸로 아주 그냥 밑에는 설탕이 이렇게 가라앉아서 네. 처음에는 이렇게 딱딱하게 네. 쌓이잖아요. 네, 쌓여 있어요. 그거를 이제 뒤집어 주는 거죠. 아. 그러면 곰팡이가 안 생겨요. 그리고 어느 정도 되면 안 뒤집어도 그렇죠. 그냥 한 돼요. 3번만 뒤집으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일 한 번씩 3일을 예, 하는 예, 얘기죠. 하루에 예. 한 번씩 뒤집고 3일 동안. 예. 네. 3일 동안. 3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내가 3번 뒤집는 거지 뭐. 제가 여름에 만든 이거 과일 발효 저기 그건 무슨 소스인데요. 과일이에요? 왜 섞었는지 모르시겠지. 포도 이제 저기 한국 포도가 많이 들어왔어요. 파란 거는 처음 퍼져요. 까만 포도. 한국 거. 한국 거. 그게 많이 들어서 색깔이 좀 진하잖아요. 맛있겠네. 예, 아주 맛있지요. 그래서 지금 음료수를 만들려고 제가 이렇게 담궜고 그래가지고 물에다 타가지고. 또 요리할 때는 그렇죠. 물에다 한 4-5배. 요리는 어떤 요리할 때는 제가 포도를 좀 색깔 때문에 조금 덜 넣고 키위 또 넣으셔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좀 붉은색이 나요. 설탕 대신. 그래갖고 이제 요리할 때는 이걸 다 사용하고요. 애니카인
음식에 만들 때 그렇죠. 많아요. 설탕을 쓸 필요가 없어요. 달아질 수 왜냐하면은 우리 몸에 나쁜 게 다 아시잖아요. 흰쌀, 있는 거. 흰밀가루, 흰설탕. 네. 그럼 흰쌀은 응? 현미를 드시면 되고 또 현미가 소화가 잘 안 되니까 밀가루하고 발화시켜서 빵은 드시면 되고 그냥 밀가루는 통밀가루 먹는 드시면 거고. 되고 근데 설탕이 문제예요. 설탕 대신에 저는 옛날에는 이제 황설탕. 메이플 소스 이런 거 썼는데 비싸잖아요 가격이. 그것도 설탕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예, 이거를 만든 다음부터는 설탕을 쓸 게 네. 없어요. 음료수도 살 그것도 살 맛이 필요도 없고 맛도 좋으니까. 물로 타가지고 마시냐? 예, 너무 맛있죠. 더 질문 사항 없으세요? 그 야채나 과일 말고요. 예, 곡식도 발효를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곡식은 발효 안 해봤어요. 안 해보셨어요? 곡식은 발효가 아니라 어느 정도 현미 같은 경우는 발화시켜서 저는 먹고 있거든요. 현미 같은 경우는 예, 현미는 소화가 잘 안 되잖아요. 오래 씹어야 되는데 그것도 불가능하고 이행을 하루 뒤에 집에서 이제 발화를 시켜서 소주잔 먹는데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되고 그렇게는 안 해보시고요. 예, 곡식은 안 해봤어요. 야채하고 과일만. 그리고 선생님이 추천하는 야채는 뭐뭐 해보셨는데 좋아요? 저는 저기 선인장 말고 쑥이요? 쑥하고 민들레, 질경이, 저 우리 마당에 있는 거예요. 네. 뭐 새비름, 뭐 쓴바기, 꽤 많더라고요. 그 빨간 무도 돼요? 그럼요. 렌시. 네, 다 돼요. 레디시? 키위 뭐 아니 키위가 아니라 케일 그런 것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 되죠. 양배추도 되고요? 그럼요. 전 다 그 해봤어요. 야채에서 안 되는 게 뭐 있어요? 야채에서 안 되는 거는 먹을 수 있는 건 다 돼요. 양파도 되고 뭐 다 되고. 예, 그럼요. 양파는 또 고혈압에 좋잖아요. 그래서 또 양파만 따로 또 발효시켜서. 그러면 야채를 할 때는 한 가지만 해요. 뭐 양파하고 무슨 선인장하고. 아니 근데 이렇게. 자기 몸에 네. 만약에 그냥 너무 이렇게 만성병이 있다거나 성인병 그런 게 있어서 몸이 너무 안 좋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야채를 다 섞어서 하시면 그게 약일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섞어서. 예. 양파. 근데 이제 만약에 뭐 몸은 그런 대로 건강한데 내가 감기에 잘 걸리고 폐가 약하다, 뭐 기관지가 약하다 그러면 미나리만 했어서 음료수를 드시면 되고, 예. 그리고 또 콜레스테롤이 안 떨어지고, 콜레스테롤 있는 사람 어디? 예, 뭐 그러면 이 녹화 선인장 해서 이걸 음료를 드시면 되고, 선인장. 예. 그리고 또, 예. 양파도 그리고 또 몸이 신장 기능이 약해서 자꾸 붓고 그런다. 그러면 이 호박밖에 없네요. 호박을 이렇게 발효시켜서 드시면 돼요. 호박. 너무 많아요, 지금 좋은 게. 늙은 호박.